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치증 환자분들이 이 나노자석으로 많은 분들이 치료를 하셨는데, 그분들 중에 저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또 궁금한 치료법 등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 치료 후기를 올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의 치료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은 일본에 사시는 분으로 제일교포이신데, 처음에 이분이 보행이 어렵고 발음이 계속 어눌해지고 손해가 오는 증상 때문에 병원에서 손해치증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2018년도에 손해치증 판정 받은 후에 치료약이 없다는 것을 알고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제 홈페이지를 보시고 2019년도에 일본에서 직접 저를 찾아오셨어요. 처음에 저를 찾아오실 때는 걷는 것도 많이 불편했고 다른 증상은 말씀하셨는데 발음이 많이 어눌했어요. 또 처음에 봤을 때도 상당히 피로해 보이는 것을 느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도 손해치증 환자분이라든가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뇌졸중 치료법이라든가 허리 통증, 척추협착증 치료법으로 다스리도록 알려드렸어요. 이분 역시도 다른 분들처럼 뇌졸중 치료법하고 척추협착증 치료법 위주로 알려드렸고, 그러고 나서 한동안 저하고는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1년쯤 지난 2000년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석을 구하신 지가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치료를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해치증은 다른 질환하고 달라서 진행 속도도 빠르고 또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소홀하게 치료해서는 절대 안 되니까 독한 마음으로 열심히 치료하시라고, 부작용도 전혀 없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라고 다시 치료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도 자신의 몸이 치료해야 절실함을 느끼셨는지 열심히 치료를 하셨어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느끼셨는데, 첫째는 손 떨림도 많이 있었고 또 손에 마비가 와서 글을 못 쓸 정도로 팔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글을 써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치료가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손해치증 환자분들이 어눌한 발음도 힘들지만은 말에 강약 조절이 잘 돼요. 목소리가 약하거나 힘이 없고 하는 증상들은 모든 분들이 다 겪고 있는 증상인데, 그분하고 계속 카톡으로 통화를 하면서 치료법을 알려드렸는데 목소리도 힘이 생기고 또 어눌했던 발음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본인이 이 나노자석으로 본격적으로 치료하면서 또 열심히 치료하시니까 그 전에 몸 상태가 계속 나빠지던 것이 다시 또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치료하는데 상당히 재미를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기 전에는 2, 3분만 걸어도 너무 힘이 들고 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되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한 후에는 그런 증상이 다 없어지고 3시간, 4시간씩 걸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식구들하고 여행을 가셨는데, 여행을 하게 되면은 많이 걷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큰 불편함을 못 느꼈고 또 걷는 모습을 아들이 보고는 일반인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 잘 건다고,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노자석에 매료돼가지고 일체 다른 치료를 안 하고 오로지 이 나노자석만 믿고 계속 치료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도 손해치증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진 않았어요. 이분이 네이버 카페에 자신이 1년 좀 넘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효과를 봤던 증상들에 대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때 네이버 카페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고, 그 일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그대로 손해치증 환자분들이 이 나노자석을 구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게 됐어요. 저 역시도 그분이 글을 올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집중적으로 손해치증을 연구를 했어요. 손해치증은 많은 분들이 발병하는 증상은 아니고, 또 손해치증 한번 발생하면은 너무 고통이 심하고 일상생활도 전혀 할 수 없고 또 수명도 10년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해치증을 심사숙고하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했어요. 손해치증 치료법의 핵심은 위축된 손해를 어떻게 다시 복원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게 핵심인데, 저는 그 전에 담낭염 환자분들이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담낭염도 손해위축증처럼 쪼글쪼글하드는 문제가 있어요. 담낭염도 역시 치료는 불가능하고 위축된 담낭을 살 수 있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담낭을 병원에서 다 절개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나노자석을 치료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절개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은데도 절개하지 않고 이 나노자석만으로
치료해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난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은 쪼그라든 담낭이 다시 정상으로 다 돌아와 있어요. 담낭은 생명에 직결된 문제가 아니고 절개를 하면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활동이 있지만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고 또 살릴 수 있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무조건 절개를 하는데 손해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개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서는 절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손해는 절개를 할 수 없고 또 살 수 있는 치료법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치료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국유지책으로 타시그라라든지 다른 치료법 등으로 손해 치료한다고 하지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타시그라 같은 경우는 독성이 강해서 이장이라든가 신장, 오장육부 전체를 손상시키는 큰 문제가 있고 인체 전체적으로 조직기관을 심하게 손상시키는 문제가 발생해요. 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데 병원에서는 약을 끊으면 괜찮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몸 안에 독소가 쌓여있는데 또 독소로 인해서 여러 조직기관이 손상이 심하게 왔는데 약을 끊었다고 그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겠어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2차, 3차의 증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은 손해를 어떻게 살리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또 어눌한 발음이라든가 보행장애, 그 소변장애라든가 대변장애, 또 백내장이라든가 녹내장 같은 눈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지금도 손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이 나노자석으로 많은 분들이 치료하고 계시는데 제가 연구한 치료법을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이 나노자석은 외축된 손해를 다시 재생시켜줘요. 손해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이 나노자석으로 손해를 중심으로 뇌혈관을 다스리는데 손해는 머리 뒤쪽에 있기 때문에 강도를 강하게 해서 다스리는데 손해만 다스린다고 해서 손해가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뇌혈관의 신경 조직이라든가 혈액을 맑게 해서 뇌혈관 전체를 다 다스려줍니다. 뇌혈관 속에 독소를 제거하고 또 혈관 내에 끼어있는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면서 손해를 집중적으로 다스려야만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뇌혈관의 치료점 핵심은 양쪽에 경동맥이 핵심이고 또 뇌혈관 전체를 주관하는 부위는 뒷목 바로 위쪽에 근육과 근막의 시작점이 연결된 부위가 여기 있어요. 아래쪽에. 이 아래에서부터 손해를 집중적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양옆에 귀 쪽으로 눈썹 옆에 있는 태양열까지 다 포함시켜서 다스리게 되면은 뇌혈관 속에 독소라든가 찌꺼기 같은 거 또 혈액 속에 독소나 노폐물을 다 분해 제거하면서 손해를 집중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손해를 중심으로 뇌혈관 속에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신경세포를 다시 재생시켜주고 또 손해 주변에 독소라든가 노폐물을 완전히 다 분해해버려요. 그렇게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손해가 다시 서서히 활성화되고 재생되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현존한 치료법에서는 어떤 치료법도 외축된 손해를 살리지 못해요. 또 뇌혈관 속에 독소라든가 플로우도 제거 안 되고 혈액 속에 독소나 노폐물도 제거를 못해요. 근데 이 나노자석은 완전히 다 분해해서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만약에 염증이 있을 경우는 뻑뻑한 염증을 묽게 분해해서 다 제거를 해버려요. 또 근육이 굳어가거나 마비되고 하는 증상도 다 이완시켜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는 원인부터 병치까지 치료를 하도록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나노자석으로 열심히 치료하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놀랄 정도의 결과를 얻고 있어요. 증상에 따라서는 완치까지 진행하신 분도 계시고 제일 기뻐 그분도 지금은 다른 증상은 거의 못 느끼고 완전히 완치는 안 됐지만은 일상생활하는데 활동하거나 말하거나 할 때도 큰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손해증은 진행만 늦춰도 기적 같은 치료법이 되는데 이 나노자석은 진행을 늦추고 멈추는데 목적을 두고 치료법을 연구한 것이 아니고 외축된 손해를 근본적으로 살려서 다시 재생시키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치료하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놀라운 치료 결과를 얻고 있어요.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점은 보행장애인데 손해를 완전히 정상적으로 재생시켜도 골반에 충격이 간 상태는 골반을 치료해서 다시 활성화시키고 또 하체 쪽에 마비가 오거나 쥐가 나거나 통증이 있거나 하는 증상들을 골반을 다스려서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제가 하고 있는 골반을 다스리는 치료법은 요추 4번 5분에서 꼬리뼈까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를 넓게 덮어서 다스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스리면은 요추 4번 5분에서 발생한 협착증이라든가 디스크를 치료하면서 또 허리 통증을 다스리면서 변비 증상, 대장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켜주고 꼬리뼈를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소변 빈뇨라든가 급박한 증상, 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빈뇨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는 분들도 4번 5분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골반 기능에서 발생한 통증이라든가 마비 증상 같은 걸 동시에 같이 치료가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하체에 쥐가 나거나 마비가 있거나 통증이 오거나 하는 증상들을 같이 다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소래증 환자분들 중에는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역시도 치료 결과는 똑같이 발생하는데 심한 경우는 밤에 잠을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이 너무 심하게 발생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들은 이 나노자석으로 2~3일만 다스려도 다 없어져요. 모든 분들이 처음에 병원에서 어떻게든 치료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불가능하거든요. 또 현존한 치료법에서 소래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치료법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부터 여러 많은 치료법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나노자석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소래증 판정받고 병원 치료에서부터 다른 치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초기에 빨리 진행하시는 분들은 완치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증상이 많이 진행되신 분들도 이 나노자석을 사용해서 치료하신 분들은 10년 이상씩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함 없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 나노자석으로 지금도 열심히 치료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공장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공장 직원들하고 지금도 매일같이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젤기포이신 분은 2018년도에 나노자석 구하신 후에 2020년도에 이 나노자석을 우리나라 오셔서 더 구해서 보강을 좀 하고 지금도 열심히 치료하고 계시고 또 그분 역시도 상당히 큰 효과를 많이 보였어요. 앞으로도 이 나노자석은 평생 동안 꼭 소래증만 아니고 다른 증상이 발생했어도 치료하면서 지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젤기포이신 분이 다른 치료는 일체 하지 않고 이 나노자석만으로 치료를 진행하셨고 소래증 판정받은 지가 6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일반인들하고 별 차이 없이 건강을 잘 유지하신 분의 치료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골수염 치료 후기를 보시면은 파괴된 조직을 이 나노자석이 어떻게 치료하는지 사진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소래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치료하시는데 상당히 큰 참고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